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정남 본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예, 김정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들 계셨죠?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 소개하면은 뭐, 애터미 이제 8년 차 벌써 됐어요.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야, 나 임페리얼 10년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애터미 얼마나 하셨나요? 애터미 제가 8년은 안 됐고요. 이제 8년 차예요. 7년 좀 넘었는데, 많은 그 애터미인들을 보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떠나는 사람도 많고, 돈 못 버는 사람도 많고, 돈 버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어떻게, 기간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애터미를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를 넘어서 애터미 제품으로 이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업자로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진솔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조직에도. 여기에 이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대 교체도 저는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부친 분들 많고 몽골에 계신 사장님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곧 9월 22일인가 오픈한다고 날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아주 이 강남 탑은 굉장히 축제의 기분일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제가 오늘의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해야 돈이 된다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저 애터미 해요. 애터미 해요. 저도 애터미 했었어요. 애터미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터미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하는 거 어떤 걸까요? 저 제품도 써요. 그리고 누구한테 소개 좀 했어요. 회원 가입하고요. 누구 소개했어요? 세미나에도 한번 갔었어요. 저 직급도 한번 갔었어요. 센터도 갔었어요. 뭐 저 속리산 갔었어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애터미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또 저 전업했어요. 부업했어요. 뭐 저는 뭐 목숨 걸고 했어.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거 모두 다 통틀어서 애터미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애터미가 돈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애터미 돈 벌려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야 돈이 된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뭘까요? 한국말로 하면 사업가거든요. 사업을 한다. 여러분 혹시 사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사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뭐 직업군도 돈을 벌지 경제활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험 세일즈를 했었고요. 택배 기사도 했었고요. 어느 직장 생활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됐어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고요. 스폰서가 시스템에 오면 성공한다 그래서 여기 왔고요. 뭐 세미나에 안 빠지면 성공한다 그래서 했고요. 제품을 쓰면 된다 그래서 막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돈이 잘 되나요? 돈이 잘 안 되는 사업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애터미를 비즈니스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애터미는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앞에 비즈니스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생각하는 게 되게 달라집니다. 스폰서 파트너,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무조건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무조건 막 잘해주고 막 마음 사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마음 사고 잘해주고 다 해주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런데 어때요? 불평불만 되게 많죠.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텀이 빅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빅비즈니스. 1000억대 자산을 모으는 일이라잖아요. 자산을 만드는 일인데 정말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사업가가 되지 않으면 애터미 막 고생하다가 힘든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럼 애터미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 전문 기술이나 지식의 영역은 아닙니다. 애터미는. 네, 애터미의 일의 형태는 전문 지식이나 지식의 영역보다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갈 때 필요한 인품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 이렇게 하셔야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무슨 강의를 잘하고 막 무슨 뭐 매출을 잘 치고 판매를 잘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 영역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갈 때 필요한 인품, 책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창의적도 필요해요. 이런 사고하는 의식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전혀 별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애터미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 뭘까? 키포인트는 뭐냐? 3가지 기술을 익히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T, H, C 이렇게 제가 좀 정리했어요. 첫 번째 T는 뭐냐? 테크니컬 스킬 그래가지고요. 기술적인 방법, 실무 능력을 반드시 기르셔야 돼요. 익히셔야 돼요. 이거 스킬이니까 기술이죠. 또 두 번째는 휴먼 스킬, 인간적인 능력. 이거 뭐냐면 대인관계 능력을 기술입니다. 이것도 능력이에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인간관계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C, 이건 뭐냐면 컨셉 스킬이라고 해서 개념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개념적인 능력은 미래 상상 능력이에요.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첫 번째 테크니컬 스킬은 뭘까요? 여기 있죠.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마이 오피스를 숙지하셔야 되겠어요.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시면 막 쫙 나와 있죠. 예, 뭐 계보도, 매출 치는 법, 후원수당 보는 법, 구석구석 회원 가입하는 법, 반품하는 법, 콜센터 전화하는 법, 여러 가지 마이 오피스를 숙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매출을 쳤는데 오늘 친 매출이 잘 들어갔는지 찾아서 들어가서 빙고를 맞추는 법. 똑같은 10만 포인트를 가지고도 어디에 어떻게 누구 밑에다가 매출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이 오피스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쇼핑몰도 숙지해야 되죠. 쇼핑몰은 뭡니까? 우리가 유통업이잖아요. 신제품은 뭔지, 요즘 핫한 트렌드는 뭔지 내 제품을 다 써보시고요. 주요 상품의 키포인트를 숙지하시고요. 감동을 느끼시고요. 이런 쇼핑몰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통업이지만 박한길 회장님께서 생활 필수품을 파는 애텀이라는 유통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팔고 있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판매하고 있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 원리. 도대체 이런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룰이 있어, 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서적을 적어도 3권 이상은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서점에 가시거나 요즘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 아주 얇은 책, 두꺼운 책에서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꼭 읽어보시면 스폰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 테크니컬 스킬에는 시스템 참여를 익히셔야 돼요. 이것도 익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공부한 적이 없죠.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시스템에 앉아 있는 거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때요? 그냥 하루 종일도 앉아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걸 좀 익히시고요. 팀워크도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초대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를 잘 하십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제품은 잘 파는데 파트너가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조직이 잘 형성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초대를 못해서 그래요. 초대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파트너, 내 인맥에서도 초대하고 파트너의 인맥도 초대하고 계속 초대의 달인 되시고, 그러니까 테크니컬 기술이죠. 이건 기술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타고난 어떤 재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익혀나가야만 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기술이 누구에게만 있는 것처럼, 아유 백성호 총장님에게만 있는 것처럼, 이양수 본부장만 탁월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자 만들기,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테크니컬 스킬에는 직급자 배출, 애텀이 직급을 잘 보내야 돼요. 판매사 제조기가 돼야 됩니다. 애텀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급 이야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치 배팅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보상 플랜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하시려면 이거 제일 1단계예요. 요거를 잘 익히셔야 되겠고요. 요거를 잘 익히면서 이거를 막 연습을 하시잖아요. 1년간 엄청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술을 어느 정도 내 몸에 익어질 때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기술이 내 몸에 익어지시면 여러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거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휴먼 스킬이에요. 인간 친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시나요? 저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조직은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오해해서 막 친한 거 있잖아요. 죽고 못 사는 거. 막 내 거 다 주고 막 네 거 다 받고 막 이런 걸로 오해를 하세요. 애터미에서 이런 휴먼 스킬이 아닙니다. 인간 친화 능력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그럼 할 수 있냐? 먼저 여러분 롤 모델을 꼭 선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멘토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주변에 저 형제 라인의 리더님들도 저에게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방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 롤 모델이 없고요. 자기의 애터미에서의 멘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성공의 8단계에서 상담 있잖아요. 상담. 이 상담에 굉장히 여러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담에는 아주 다양한 상담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 애터미의 방향성을 전해주는 멘토와 상담이 빠지셨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를 꼭 찾으셔서 방향성을 꼭 정하시고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인간 기술이 늘어나고요. 팀 워크숍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할게요. 팀에서의 존재감도 높이면 인간 친화 능력이 배양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피드백, 여기 팀 워크숍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강남센터에서는 그 팀 워크숍 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팀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에서나
이런 것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피드백을 잘 사용하면 엄청 성장을 하지만 피드백을 지적질로 받아들이면 이제 마음 문을 닫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폰서가 사장님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럼 제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칭과 피드백을 코칭과 지적질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라 그랬는데 왜 동기부여 안 주세요? 왜 지적질 해가지고 다운시키세요? 이런 분들은 아직도 뭔가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인간 친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데 이런 워크숍에 참석하기 힘들다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토크쇼 있죠? 토크쇼. TV에서 토크쇼. 이렇게 MC가 사회 보고 사회자들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하는 이 토크쇼를 잘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러면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의식이 이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MC는 어떻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지.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각광받는 게 뭡니까?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다 끌어낸대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주처럼 당신의 기분을 만들어서 오프라 윈프리가 MC의 왕이잖아요. 유재석이 왜 국민 MC입니까? 유재석은 그 대화의 분배를 잘한대요. 5명이 나왔어. 그럼 뭐 예를 들면 막 치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김구라 이런 사람들은 막 치고 나가는데 좀 소심한 사람들은 못 끼어들잖아요. 근데 유재석은 기가 막히게 그 조율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시고 공감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는지도 여러분 이제 유심히 다 배우셔야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시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경영 능력, 컨셉 스킬이거든요. 아까 그 인간 친화 능력을 우리가 기르지 못하면은요. 내가 사람을 처음에 오토 판매사 때 막 모았어. 그런데 어때요? 지켜지지가 않아요. 저도 제 파트너들도 보면 모으기는 잘해요. 막 해가지고 모으는데요.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파트너들이 막 떠나요. 그럼 또 막 모아. 또 떠나. 그래서 파트너 돌려막기, 이거 웃기는 말인데 이 인간관계 능력이 없으면 오토 판매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토 팀장 리더스 클럽에 도달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빅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컨셉 스킬, 경영자의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비전 제시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비전 제시는 미래 비전이죠. 애터미 비전, 우리 인생의 비전. 애터미를 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비전 제시. 또 하나 경영자들은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사정은 어떻습니까? 시간적인 사정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우리 조직의 위기 반드시 와요. 저도 애터미를 하면서 언제나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하죠.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예를 들면 파트너가 떠날 때도 있고요. 스폰서랑 엄청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때도 있고요. 우리 집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환경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암초가 부딪힙니다. 경영자들은요. 이 위기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많은 애터미인들도요. 이거 우리 사업이거든요. 애터미 하는 게 아니야. 애터미를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아주 스킬 이것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팀은 저도 팀이 많잖아요. 어떤 팀은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 팀은요. 계속 싸워. 아니면 계속 어려워. 근데 어떤 팀은 문제가 잘 안 생겨. 이 차이가 뭘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리더의 위기관리 능력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는 팀은 그 리더가 거기에 있는 헤드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못 봐. 문제가 일어나는 징조를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수면 밑에서 곰고 있는데 그걸 제거를 못 해줘. 그러니까 곰고 골마서 나중에 이만큼 드러나서 도려내야 되죠. 그래서 매일 문제만 처리하고 다니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어떤 팀은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예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결해. 그래서 그 팀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관리 능력도 꼭 기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너지 증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잘하고, 내가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동기부여도 잘하고 으쌰으쌰 시키고 누구와 붙여서 누구와 파트너를 만들어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낼 거예요. 이런 시너지 증대도 할 줄 아는 경영자의 컨셉 스킬을 반드시 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돼?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지하세요. 제가 볼 때 많은 애터미인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애터미 처음에 들어오면 뭐라 그러는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파는 것도 못해요, 인맥도 없어요, 저는 뭐 뭣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팀이 해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르시라고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나는 못해요, 난 그런 거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거 길러야 되는구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구나를 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받아들임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미용에 관심이 없었어. 미용실 하려고 생각 안 했어. 나 이불 가게에 관심 없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용실을 하려고 그래.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천지에 깔려있는 미용실이 보여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의 밸런스를 좀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애터미 초기에는요, 이 초기에 마이오피스 숙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중이 커요. 그런데 두 번째, 한 팀장 가고 국장 가고 이런 분들은 어떤 능력이 길러야 성장을 하냐면 휴먼 스킬. 사람과 사람을 조율하고 분쟁을 조율하고 팀과 팀을 연결하고 스폰서 파트너와의 관계십을 내가 조율해주고 내가 붙여주고 하는 역할을 기술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누군가와 매일 분쟁해. 누군가와 매일 사이가 안 좋아. 예민해. 긴장되어 있어. 이걸 누군가가 꼭 풀어줘야 돼. 여러분 어떤 부류이십니까? 풀어주는 역할, 휴먼 관계, 인간관계를 하는 역할입니까? 내가 매일 당하고 기분 나쁘고 이래서 매일 누군가가 날 풀어줘야 됩니까? 이거 내가 오토 판매사에서 더 진행하고 싶다. 2배가 뛰고 싶고 리더스 클럽을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런 다른 사람과 요즘 뭐 그래서 애터미 굿모닝 애터미에서 한동안 뭐 유인나의 말그릇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배우십시오. 또 세 번째, 이제 본부장이나 리더스 클럽이나 로얄 리더스 클럽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계속 밸런스를 갖춰야 되면 경영 능력, 미래 비전, 우리 팀이 지금 괜찮은가, 더 큰 비전, 더 큰 글로벌 비전 이런 거를 기획하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팀워크를 리더십을 주최하시고 위기를 관리하시고 이런 능력을 기르셔야만 내 조직이 지켜지고 내 조직이 더 크게 선억대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성공 전략이 있으십니까? 사업할 때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뭘 믿고 하실 거예요? 저는 나의 성공의 전략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스폰서도 못 믿겠고요. 파트너도 못 믿겠고요. 사랑하지만 준비된 나가 성공 전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저는 매번
제가 얼마 전에 그 몽골 다녀왔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너무 잘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비되어 있길 잘했다. 짧은 기간에 제가 열흘 10박 11일 다녀왔는데요. 제가 모든 경험치가 다 있으니까 한눈에 다 보여.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보완해줘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국에 있는 스폰서와 몽골에 있는 그 센터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눈에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감이 안 오지? 또 스폰서가 리크루팅을 해서 저도요, 지키지 못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저도 해외 엄청 글로벌 유통을 하시는 사업자님 만났거든요. 어떤 파트너가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파트너는 지방에 있는데 그분이 제가 인천에 살고 있거든요. 저랑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한테 소개를 하셨어요.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는 그동안 제가 글로벌로 막 다녔기 때문에 자기한테 애터미를 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도 싫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본부장님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뭐가 달랐는데요? 본부장님 말이 없었대요. 무슨 얘기야? 나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데요. 그분의 표현이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요. 엄청 매너가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 차이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에게 만났던 애터미인들은 애터미 막 엄청 과장을 하는 듯한 느낌. 그런데 저는 전혀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그냥 설명. 그리고 또요. 제가 그 보상 플랜, 제가 꿈꾸는 마트 보상 플랜을 제가 그 PPT를 몰라가지고 배워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림으로 막 알아듣기 쉽게 동화처럼 만들었어요. 왜? 제가 많은 분들의 보상 플랜을 너무 설명을 잘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초보자들은 그 보상 플랜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포인트가 사실 뭔지도 몰라. 30만 모아지면요. 근데 30만 포인트가 어떻게 모아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나에서 그 보상 플랜을 쉽게 설명했더니 그분이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하고는 애터미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부터 저한테 계속 전화 오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준비되어 있구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오는구나. 여러분 준비된 나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네. 아직 나에게 많은 괜찮은 파트너가 안 나왔다. 그럼 아직 준비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우리 공부 좀 해야 돼요. 무슨 공부? 이상은 여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마음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첫 번째는 배워야 되잖아요. 머리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이 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해야 될까요? 어디 아카데미 등록해서 공부해야 될까요?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죠.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님을 보고 배우잖아요. 누군가를 보고 배워요. 먼저 지식을 인지하거든요. 그죠? 롤모델을 보고 배웁니다. 스폰서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가 아니라 애터미에 들어오면 애터미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팀이 있어요.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데 그래서 우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파트너는 보고 배우거든요. 아무튼 일단 배우십시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 일단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배우시고요. 그 다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익히셔야 됩니다.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강의를 들은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학하는 거예요.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익히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면요.
자주 경험하여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몸 공부죠. 제가 요즘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저 이제 강의 안 할 거예요. 제가 강의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내가 강의를 하면 뭐 하냐고. 강의 듣고 본부장님 진짜 강의 너무 좋았어요. 정말 본부장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본부장님은 그렇게 성공하셨구나. 아니 제가 감탄사하라고 강의합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라고 가르쳐주면 안 해요. 사장님 그때 강의 그렇게 했잖아. 아우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거는 못하고요. 막 안 되는 이유를 100만 가지를 대 막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강의 안 합니다. 실행을 하지 않으면 행동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애터미 돈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운전, 옆에서 하면 할 것 같죠? 막상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앞에 나가서 사회 보는 거 이렇게 줌 미팅에서 무슨 사회를 볼 수도 있겠죠. 누가 사회를 보면 잘했네 못했네 평가는 엄청 많이 하죠.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아우 그때 그 사장님은 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본인이 하라 그러면 어때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네 이거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만들어준 주간 활동 계획이거든요. 일정표죠. 월화수목금토일 일정표. 자 혹시 여러분들의 전업도 하시고 계신 분 계시고 부업도 있으실 텐데요. 전업자라고 볼게요. 월화수목금토일 스케줄 빡빡하게 기록하시고 내가 오늘 활동한 거 쭉 적어 보시면 빡빡하게 채워지십니까? 제가요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파트너들이 오래 했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본부장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대.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디 가서 뭐 하지? 매일 궁금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쓰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매일 쓰세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시작했잖아요. 검사.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본부장님들, 자 제가 본부장님들부터 이제 검사했거든요. 자 본부장님들은 비지는 않아. 어디 가서 매일 뭐는 해. 그런데 저는 되게 예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다 쓰라고 한 거요. 시간을 쓰라고 안 했어. 시간. 그랬더니 이름을 쭉 씁니다. 한 3명 써요. 오전에. 그런데 그 3명이 한꺼번에 만났어. 여기 만난 거 아니거든요. 사실 안 만난 것보다 못하거든요. 단체로 만나는 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시간을 쓰세요. 시간. 11시에 3명. 이거 별로고. 그런데 깜짝 놀래. 우리 본부장님들은 막 어딘가는 가는데요. 일의 패턴을 제가 잘 보니까 쉬운 곳만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너에게만 가요. 후원을. 자기랑 맞는 사람에게만 가요. 그러니까 정말 뎁스는 안 가고요. 또 막 징징거리는 파트너를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본부장님들도 빡빡하지 않고요. 이제 그 밑에 단계 국장님으로 갔습니다. 국장님들은요 더 웃겨요. 여기 월요일은 빡빡해. 화요일은 좀 비었어. 여기 저녁에 좀 일했어. 수요일은 일하고 여기는 비었어. 이날은 뻥 뚫려 있어. 아니 국장님 이날은 어떻게 수요일은 왜 하얘요? 그날은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요 진짜 그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근데 그러면 국장님 여기 금요일 날 2시부터 이후는 뭐 해서 그때요 저기 우리 아들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막 뭐 일요일은 세미나에 뭐 현장 활동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몸 공부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막 머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터미 시작하실 때 물음표가 많으실 수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매일 가는데도 모르겠고. 자, 계속 몸 공부를 강의 듣고 머리 공부하고 몸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런 건가? 감이 약간 옵니다. 더 하세요. 몰라도 더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아, 이런 거구나. 더 느낌이 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구나. 아, 이거구나. 알겠다, 알겠다. 아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예요?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제 우리 파트너도 가르쳐줘야지. 몸으로 익혀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몸으로 익혀지지가 않아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강의 엄청 듣고요, 막 조금 하고요, 어설프게 하니까 매일 모르겠어.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리더들도 보면요, 파트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 국장님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좀 미팅 좀 해. 아, 본부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미팅을 하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국장님이 제가 보니까 현장 경험을 속속들이 몰라.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어디가 가려운지를 모르니까 답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충 강의 들은 거 그럴 걸 뭐 이렇게 들은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조금 느끼고 깨달은 거 대충 얘기해 주니까 가려운 게 긁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으면은 애터미 돈, 몸 공부 안 된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이거 현장으로 테크니컬 스킬 있죠. 테크니컬 1단계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가 애터미에서 나 혼자 도달해야 될 최종 목표예요. 애터미는 현장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온몸으로 내 세포까지도 다 느낄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하셔야 돼요. 거절 엄청 받아보고요. 거기서 살아남는 비결, 제품 파는 능력. 내 파트너 직급 보내려면 나도 얼마게 갖다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 이런 거를 내 온몸의 세포로 다 감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이거 했는데 겨우 파트너 어떻게 데려다 놨는데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막 죽자 살자 막 데려다 놨는데요, 꼴보기 싫어해. 그때부터 이제 전쟁 시작이야. 저는 아량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량이 뭘까요? 마음의 그릇이거든요. 저도 제가 이 마음의 그릇은 재능하고 달라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강의를 잘하고 뭘 한다 그래서 아량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량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 중에 아량이 좀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합니다. 근데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 둘이 그릇이 똑같은 거죠.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휴먼 스킬이 마음 공부가 되죠. 현장으로 다니면서 온몸으로 PB 주워 오시고, PB가 오면 파트너 초대하시고 리더 만드시고, 만들어 갖다 놓은 사람을 아량으로 해서 봐도 못 본 척하고 손해도 보고 품어주고 이해시켜주고, 내가 이거 다 품어 담아야 애터미에서 돈이 돼요. 나에게 사람이 모여야 돈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사람을 쫓아. 왜? 마음그릇이 좁아서. 뭘 잘하는데 쫓아. 강의도 잘하고 시스템도 잘하고 물건도 잘 파는데 사람을 안 붙어. 왜요? 아량이 없어요. 쪼잔해. 여러분, 이렇게 마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터미 성공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또 길게 하고 있네요. 애터미를 좀 어른스럽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요즘 저희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제발 애터미 좀 어른스럽게 하면 안 돼요? 어른스러운 건 뭘까요? 그럼 반대로 아동틱한 건 뭐예요? 애터미들 너무 아동틱한 거 많아요. 진짜. 이거 어때요? 이거? 삐지는 거 때문에 미쳐요.
삐져가지고 일이 안 돼. 어른이 삐지는 거 봤어요? 잘 삐지는, 근데 어른인데 엄청 잘 삐지더라고요. 삐지는 거. 삐뚤어질 테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제가 막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삐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래요. 그리고 삐지는 건 왜 삐지냐면 소심한 사람이 삐진대요. 차라리 삐지지 말고 화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화를 내는 게 낫대. 자, 삐지면 어떻습니까? 표현도 안 하죠? 말도 안 하죠? 속으로 삐지죠? 그 사람은 밖으로 내지 않아. 입 밖으로 내지 않아. 용기 없는 사람이 삐진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머머머 진짜 딱 너무 적나라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 안 하지 않으면서 무언의 그 삐짐으로 계속 부정의 에너지를 주죠.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잘 삐진다. 삐지는 사람은 강력한 에너지로 일하는 사람의 팀에 낄 수가 없대요. 강력한 에너지의 팀, 역동적인 팀은 어떤 팀이냐? 비즈니스를 하는 팀. 이런 팀에 삐지는 사람은 낄 수가 없고 지가 못 끼고 나중에 도태된다고 심리학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엄청 그 에너지가 세, 비즈니스적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섭섭한 게 많죠. 왜? 개인적인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 감정, 뭐 네 생각, 네 사정 이거보다는 야 일하자 이걸로 가니까 난 섭섭한 게 많아. 치, 날 몰라줘? 막 이게 삐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삐져. 다 섭섭해. 그래서 비즈니스 여러분들 내가 잘 삐진다. 그러면 일단 내가 비즈니스 자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의 에너지가 강한 팀은 이런 삐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아까워한대. 그래서 그냥 놓고 간대. 자기네끼리 한대요. 애터미인들 너무 아동틱해요. 또 두 번째, 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냥 두 가지만. 투정. 이거 지금 불어눕잖아요. 투정, 밥 투정, 반찬 투정, 잠 투정, 별별 투정 다 하죠. 아니 여기 와서 투정이야? 별별 투정 다 해요. 진짜 제가 진짜 우리 파트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동틱합니다. 의연하지 않아요. 아우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진짜. 아니 돈 없는 거 의연하게 어른스럽게 돈 없는 거 내가 해결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죠? 없어 못해 둘. 여러분 이거 너무 아동틱해요. 애터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른스럽게 합시다. 어른스럽게.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부자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아가 같은 아가짓 그만하시고요. 애터미 좀 어른스럽게 하면 좋은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변화래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자연인에서, 아줌마에서, 알바생에서, 세일즈맨에서, 자영업자에서, 빅비즈니스에서 천억대 사업가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너무 버거워. 그런데요, 여기 읽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가 시작되면, 변화라고 하면 안정된 형태 상태가 깨어지기 때문에 귀찮아한대요. 그리고 불안해한대요. 그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변화를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대. 변화라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만족하셨나요? 저도요. 아우 애터미 해야 되나? 아우 당장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을 바꿀, 지금까지 그지같이 살았던 내 인생을 바꿀 도구가 애터미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리더님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똑같이 막 저기요 그대는 밖에 나가서 돈 벌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진짜 너무 찌질해. 나 내 애터미로밖에 인생을 바꿀 일이 없어. 그래서 난 모든 거를 지금 다 참고 있거든. 그대는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자영업 돈 좀 버나 본데 인생 바꿀 수 있어요?
5년 후에 봅시다. 그랬어요. 그때 조용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DNA는 잘 안 바꿔진대요. DNA가 뭐죠? 염색체죠? 근데 팀의, 조직의 DNA는 바꿀 수 있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자, 뭐 할 얘기 많은데요. 뭐 간단하게 간단 읽기만 할게요. 아, 나도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하기 싫은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이 있대요. 나는 그 패턴에 지금 맞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게요. 자, 당혹스럽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됐어. 그럼 변화를 하기 싫은 사람은 일단 자기를 방어가 돌입이 돼요. 방어 태세.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자기 잘못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도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요. 반성하는 모습을 절대 내 마음에서 그래 나 좀 잘못했어 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걸 보여줬다 그러면 상대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나를 깔볼까 봐.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요. 반성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막 변명한다. 맞는데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저희 속뜻은 그게 아니었고요. 제가요. 이거 보면서 제가 너무 반성했잖아요. 그리고요. 자신이 잘한 것이 있으면 더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거는 숨겨놓은 채 여기 5번째 어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급적 어째 피한다. 그게 공공연하게 드러날 것 같으면 자꾸 피해. 그 얘기 못하게 하고 외면하고 이러고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오버해서 막 더 잘하는 거야. 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변화는 뭘까요? 변화는 인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맞을까요? 남이 나를 생각하는 내가 맞을까요? 우리는 이러죠. 저에게 본부장님은 진짜 너무 좀 차갑게 느껴져요. 본부장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오해세요. 다 멀리서 보면 그런데요. 저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저 엄청 따뜻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 뭐가 맞지? 근데 제가 바꿨어요. 아, 그 사람이 날 차갑게 보는 거는 내가 차가운 거 맞구나. 인정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전에 변명했을 때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나의 행동의 패턴이. 근데 제가 어느 날 밖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것이 피드백일 수도 있고 피드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뒷담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지적질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변화해야지 라고 인지하다 보니까 수용. 아, 그럴 수 있다. 그 인지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하니까 제가요 엄청 많이 변했어요. 이 하나의 생각 인정에서부터. 그리고 뭐 하냐면 그래요. 저 차갑게 보일 수 있죠. 저 땡땡거릴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다른 걸로 잘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놓은 채요. 막 뭐 재능으로 막 하려고 하는 제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나도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 애터미 엄청 열심히 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변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요. 변화는 사람이요. 이 얘기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 얘기 있죠. 사람은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언제 오냐면 첫 번째 자기 주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자기 주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 여기 놀라운 말이 써 있어. 리더가 변화를 위해 열변하는 메시지의 80% 이상이 정작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제가요 엄청 반성했죠. 변화해라, 변화해라, 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엄청 열변을 막 내 파트너들한테 토하는데요. 80% 이상이 뭐라고요? 하나도 소용이 없대. 그리고요, 또 리더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설득당했다 했을지라도 변화 에너지가 자동으로 분출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변화를 인지하냐?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되겠구나. 애터미에선 그럼 도대체 언제, 자기도전적인 게 언제일까?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 간절한 꿈을 발견했을 때. 저는 요즘 우리 파트너들하고 제가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들부터 제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꼭 써요. 제가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인생 시나리오에서 뭐 차, 효도, 어쩌고 저쩌고를 막 쓰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가 내가 너무 가난하다, 너무 찌그러져 있다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넓은 집에 살면 뭐 하겠냐고. 벤츠 막 마우바우 이런 거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게 과연 우리의 정말 인생의 시나리오의 핵심일까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제가 계속 쓰고 애터미를 해나가면서 정말 내가 가슴 떨리게 살 떨리게 내가 살고 싶은 나만의 김정란의 모습은 뭐였을까를 여러분 저는 계속 못 찾았어요. 난 무엇을 정말 해야 즐거울까? 저 상상해봐. 막 100평, 막 전원주택 몇백 평에 막 공주님처럼 궁궐처럼 살면 행복할까? 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막 옷을 막 엄청 막 임페리얼 돼가지고 그러면 행복할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나다운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돈이 일단은 많아야 되거든요. 돈이 많다고 간절히 꿈꾸는 인생 시나리오를 잘 사는 부자들이 그럼 다 행복하게 잘 삽니까? 여러분 애터미에서 그냥 단순히 돈 벌어야지, 단순히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이런 꿈을 넘어서 나 개인이 태어나서 세포가 떨릴 만큼 심장이 뛸 만큼 정말 난 이렇게 사는 모습 살고 싶어. 나는 간절한 꿈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하라 변화해라 하지 말아도 주도적으로 변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요. 뒤에 이런 이야기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라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저희 사업가가 되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죠. 사업가잖아요. 이분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그래서 뭐 집에서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을 이룬 분,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이분이 명언을 했잖아.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우리 도대체 뭘 해봤다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했어. 뭘 해봤다는 거예요? 뭘 해봤어? 해본다는 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주행 회장님처럼. 우리나라 조선사업, 현대조선. 이분이 저기 어디지? 독일인가 어디 가가지고 수주 따왔잖아. 그 투자금 받아오고 기술 받아올 때 뭐 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니네 나라 뭐 무슨 기술 내가 뭘 믿고 너네를 투자해.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 거북선, 철갑선. 우리는 아주 엄청 발달해가지고 돈에도 이 철갑선을 찍고 있잖아. 여러분 이 정도가 해본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해보기나 해봤어? 또요. 적당히의 그릇 사이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매한 것은 없다고 사업가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적당히. 아유 적당히 좀 해. 천천히 해. 뭘 그렇게 해. 혹시 적당히의 그물 사이로 뭐가 빠져나가요? 귀중한 시간이 헛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매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 애터미 3년 했어. 나 5년 했어. 아니면 1년 했어. 제가 보면 전업자는 애터미 한 1년 하면 오토 판매사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3년 정도 하면 리더스 클럽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전업자가 1년 했는데 오토 판매사 때 너무 잘했다.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 정상이 뭐냐면 전업자는 1년 정도 가면 오토 판매사. 3년 가면 리더스 클럽.
이거가 그렇거든요. 이게 정상이야. 3년 만에 리더스쿨,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는데 안 될까? 이게 사업가가 얘기해 줬잖아요. 적당히 그물 사이로 뭐가 빠져나가? 귀중한 시간이 헛되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좀 먹고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랬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는 이겨라.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어요. 애터미 꽝이 아니죠. 애터미 성공 100%죠. 자, 제가 좀 긴 시간 했는데요. 할 얘기가 많아서. 자, 애터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업가의 마인드를 바꾸셔서 하시고요. 애기처럼 아니고 다 어른이 되셔서 일을 좀 해야 돼. 대체로 애터미 가다가 왜 팀워크가 안 맞는 줄 아세요? 꼭 애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 나이와 상관없어. 우리나라 그 보통은 그 나이가 들면 더 아동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은 어려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어른스럽게 애터미를 해서 멋진 꿈, 가슴 떨리는 꿈을 찾으시고요. 정상의 자리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네요. 비즈니스를 해야 돈이 됩니다. 네.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유명한 만큼 강의도 역시 알차고 정말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제가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명강해 주신 김정남 본부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